중국 최고 미녀 여배우 판타스틱4 사소하단. 중국에서도 사는 죽을 사와 발음이 비슷해서 불길하게 여기지만 최고를 손꼽을 때는 사를 자주 사용하는데 중국의 4대 미녀로 양귀비, 서시, 초선, 왕소군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현대에도 남성이지만 홍콩의 유덕화, 장하고, 여명, 곽부성의 4대 천왕이 있었는데 여배우들 중 당대 최고의 미녀 스타들 4명을 사소하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사소하단은 직격하면 4명의 작은 꽃이 되는데 2002년에 처음으로 선정되기 시작해 주기적으로 새롭게 발표가 되는데 처음 시작된 2002년은 70허, 즉 70년대 이후 출생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소하단이 아니라 4대화단이 되어버렸지만 오늘은 첫 번째로 70허 자우웨이, 장쯔이, 저우신, 시징메이와 80허 황성이, 류이페이, 양리, 왕러단을 소개합니다. 2002년에 발표된 70허우의 사소하단. 자우웨이. 자우웨이는 배우 겸 가수인데 중국 안의성 우시에서 1976년 3월 12일에 태어났으며 베이징 영화학원 석사 출신으로 드라마 황제의 딸로 유명하고 로맨스류에서 강세를 보여 멜로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2006년 피플즈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인에 선정되었고 MTV 아시아 어워즈에서 중국 최고 인기 가수상을 받아 국제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2008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했으며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1999년에 첫 음반을 출시, 여러 가수상을 수상해 가수와 영화배우를 겸업하는 대표적인 스타로 꼽히고 있고 2013년 우리가 잃어버릴 청춘을 연출해 영화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2015년 미국 할리우드 TCL 차이니즈 시어터 앤드 프린팅을 남겼는데 2016년 제7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공식 경쟁 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005년 국제 패션 위크에서 25.73%의 지지로 중국을 대표하는 미인 1위에 올랐으며 2007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 중국 가수로 방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중국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그녀는 장점 인파의 권력 귀족 가족과 관계를 맺고 있어 중국 당국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장쯔이. 장쯔이는 이들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로 1996년 성성점 등으로 데뷔했으며 장이머우 감독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안 감독의 와우 장룡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해 러시아워2, 영웅, 2046, 게이샤의 추억 등의 작품으로 중화권을 대표하는 세계적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소녀 같은 동안 외모에 성숙한 여인의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고 섬세함이 요구되는 춤 연기부터 액션 연기까지 거의 만능으로 잘 소화해내서 명감독들이 선호하는 여배우입니다. 실제로 장쯔이와 함께 작품을 했던 감독들은 모두 네로라는 세계적인 명감독들인데 2013년에 왕가위 감독의 일대종사로 국내의 12개의 여우주연상을 휩쓸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1979년 2월 9일 베이징에서 유치원 교사인 어머니와 통신회사의 경제 분석가로 일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장쯔이는 유치원 교사와 스튜어디스를 꿈꿨는데 8살 때부터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11살에 무용 전문학교인 베이징 모도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숙학교를 다니는 동안 여학생들이 경쟁하는 치열한 분위기가 맞지 않아 학교에서 도망친 적도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5살 때 전국 청소년 무용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촉망을 받았지만 무용수의 짧은 생명과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경쟁 부담감으로 고민 끝에 진로를 변경합니다. 홍콩의 몇몇 CF에 출연했고 17살에 베이징의 중앙희극학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는데 무용으로 몸이 잘 단련되어 영화 액션씬에서 큰 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2012년 성접대 의혹으로 홍역을 알았는데 명백한 황색 언론의 피해자로 장쯔이는 관련 매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정 소송 끝에 매체의 사과를 받고 성접대 의혹을 벗었습니다.
저우신. 저우신은 중국 배우로 중화권 3대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최초의 배우인데 1974년 영사 산업기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3살 때부터 몰래 아버지가 일하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이 나쁘지 않아 부모님은 딸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바라셨지만 저우신은 일반 고등학교와 예술학교 두 곳을 동시에 지원해 결국 절강예술학교 민족무용과에 입학합니다. 달력 모델 활동으로 학비를 벌었다는데 당시 달력업계에서는 북쪽엔 취인이 있고 남쪽엔 저우신이 있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1년 셰테리 감독의 영화 고묘황제로 데뷔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끝마친 후 베이징으로 가서 바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달력 모델 시절 저우신을 눈여겨본 CN 감독으로 인하여 다시 영화를 찍게 되었고 그 후 청카이거 감독의 풍월, 드라마 대명공사, 영화 헐리우드 홍콩 등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2005년 진가신 감독의 퍼헥스 러브로 수많은 상을 시상하고 이듬해 영화연으로 금상장에서 다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데 금상장 역사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유일한 중국 본토 배우입니다. 2009년에는 사랑과 죽음의 방정식으로 금계장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중화권 연예인 최초로 중화권 3대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모두 수상한 3급 명우가 됩니다. 유명한 중국 배우들 대부분이 중국 3대 연기학원 출신인데 비해 비전공자로 정상의 자리에 오른 드문 케이스로 현재 활동 중인 중화권 여성 배우 중 최고의 연기력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중국계 미국 배우인 아치카오와 항저우에서 열렸던 자선 콘서트에서 결혼 사실을 알렸지만 2020년 6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2017년에 절친 청풍과 함께 동신미래라는 소속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서기를 동업자로 영입했고 제작사인 동신영업과 신인 배우를 양성하는 산하학당도 운영 중입니다. 인형 같은 외모와 달리 목소리가 꽤 허스키한데 이런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은 자신의 목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중국 내의 높은 인기에 비해 국내의 인지도는 낮은 편인데 그동안 홍콩과 대만 출신의 배우들 위주로 알던 한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대륙 출신 배우의 존재감을 쌓기 시작한 배우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시징레이. 마지막으로 시징레이는 1974년생으로 중국의 배우 겸 감독인데 북경전영학원 연극과를 졸업하고 1997년에 영화 애정마라탕으로 데뷔를 한 중국 미녀 배우입니다. 영화 신주쿠 사건, 병장, 상성, 상처받은 도시, 사랑해, 스프림 서브웨이 등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고 이 밖에 많은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감독으로 변의 데뷔작 아빠와 나로 중국 금계장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고 낯선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로 2004년 52회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쯔이, 자우의, 저이신 등과 함께 중국 4대 천우로 불린 시징레이는 순수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지만 청룡, 황리신 등과 열애설에 휘말리는 등 스캔들 메이커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2011년에는 청룡과 시징레이가 차 안에서 키스를 나누는 사진과 함께 연문서를 보도했는데 당시 보도에 따르면 춘절 연휴 기간에 미래를 가졌는데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네요. 2013년에는 중국 연예 매체들이 시징레이와 황리싱의 연인 관계가 입증됐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다정하게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연예계 종사자들 간에는 두 사람이 이미 몰래 혼인신고 후 동거 중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는데 시징레이가 홍콩 방문 시 출입국 카드에 기혼이라고 쓴 사실까지 있었답니다. 2014년에는 한국 엑소의 멤버였던 크리스와 16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연애 중이라는 보도가 뜨겁게 달궈지기도 했는데 크리스가 SM과 헤어질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고도 하네요. 2009년에 발표된 80허우의 사소하단. 황성희. 황성희는 1983년생으로 한국인에게는 주성치 감독의 영화 쿵푸어슬에서 벙어리 사탕소녀로 알려진 배우인데 주성치가 직접 캐스팅을 한 것을 계기로 주성치의 소속사인 싱오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2005년 황성희가 소속사와 의논 없이 섹시 컨셉 화보를 찍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청순한 이미지를 원했던 소속사는 황성희의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며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황성희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소속사와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해왔고 영화 계약도 강제적으로 맺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아울러 소속사가 자신의 활발한 성격을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는데 이후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렇다 할 히트작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영걸, 임봉과 함께 출연한 백사대전 정도가 알려졌고 배우의 탄생이란 오디션 프로에 출연해서는 배우들에게 독설을 퍼붓는 장쯔이에게 유달리 심한 혹평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성격은 외모가 그렇듯 매우 활달한 편이고 그녀를 만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한 성품이라는데 현재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루이페이 뉴욕비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루이페이는 1987년에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으로 배우 겸 가수입니다. 문화예술공연단 출신인 어머니 리오 샤오리의 영향으로 체조를 했으며 베이징 영화 학원을 졸업했는데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자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뉴욕에 정착한 뉴욕비는 뉴욕 공립중학교를 졸업했으며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16살 때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으로 귀국한 뒤 유명한 기업가 천진페이의 매니지먼트를 받아 2002년 드라마 근본세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드라마 천룡팔부에서 왕원 역할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는데 태어날 때 이름은 안펑이었으나 1994년 어머니의 성을 따라 류시메이즈로 개명을 했습니다. 2015년 8월 송승헌의 연희님을 자신의 공식 웨이보를 통해 시인했는데 임신설과 불륜설 등 루머가 계속되다 2018년 2년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2019년 홍콩 시위 정국에서 홍콩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두른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양리 양리는 1986년생으로 중국의 배우 겸 모델로 양명의 덕불명은 부모 모두가 양씨라 딸까지 양씨가 3명이라는 의미로 지어졌다는데 어감이 이상해 한국에서 양명이 아니라 양미로 불려졌습니다. 경찰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다른 아이들이 피아노, 무용, 서예 등을 배울 때 스포츠를 배웠으며 장난기가 매우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1990년 만 4세의 드라마 당명왕의 하미공주 역으로 출연해 데뷔를 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잡지사의 모델로 활동했는데 2003년 18살의 드라마 홍분세가와 북경동화에 출연했습니다. 2011년에 사극 궁세시목의 여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상하이 TV 페스티벌에서 여우주연상과 연기여배우상을 수상했고 친해적본 역관, 삼생삼세 심리도화 등 히트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 출연한 드라마 부여왕후는 150억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방영기간 동안 메인 플랫폼인 텐센트의 회원수를 1000만 명이나 늘리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배우이자 가수인 류카이위와 공개 연애를 하다 2014년 발리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5개월 뒤에 홍콩에서 딸 노에미 라오를 출산했지만 2018년 말에 류카이위와 이혼을 했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어 국민배우로 불리고 있지만 연기력 논란도 상당한데 최근 논란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현대극에서는 발연기를 선보입니다. 왕러단 왕러단은 중국의 배우 겸 가수로 1984년 내이멍구 자치구에서 태어났으며 베이징 영화대학 연기과를 2001년에 졸업했습니다. 분투, 삼중충돌, 건당이업 등이 대표작인데 2008년 드라마 분투를 통해 중국 골든이들 TV예술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빨간배는 사랑한 여자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시아영화제에 참가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2009년 10대 신예배우로 선발되기도 했답니다. 또한 2011년 신화 2010 인터넷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기배우상을 수상했고 하당장 시상식에서 10대 신인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85호의 사소하단. 안젤라 베이비. 안젤라 베이비는 중국의 배우 겸 모델로 독일계 중국인으로 상하이에서 태어났지만 13세에 홍콩으로 떠나 국적을 홍콩으로 바꾸었는데 본명은 양희입니다. 1989년생으로 원래 영어 이름이 안젤라였지만 학교 생활 중에 베이비로 불렸고 나중에 모델 일을 하면서 두 이름을 합쳐 안젤라 베이비로 예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독일 사람인 아버지가 상하이에서 패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아버지 가게에서 새 옷을 입어보면서 컸다고 합니다. 2007년 모델을 시작해 도쿄 걸즈 컬렉션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얻었고 2009년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해 2012년에 톱스타급으로 성장하는데 중국 포브스 유명인 랭킹 100위에 랭크됩니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의 속편인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에 출연했지만 흐름상 필요 없는 배역이었고 불안정한 발연기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작품을 찍을 때마다 연기 논란이 생겼습니다. 한국인보다는 중국인들이 크게 선호하는 서구적 외모의 소유자로 판빙빙과 더불어 중국에서는 자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미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황샤오민과 2010년부터 공개 연애를 하다 2015년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2017년에 첫 아이를 낳았지만 2022년 1월에 공식으로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르스스. 르스스는 1987년에 태어난 중국의 배우로 할아버지 류텐리가 서대고라고 불리는 북춤을 추는 유명 무용가인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업을 했고 어머니가 발레를 좋아해 6세 때부터 발레를 시켰다는데 발레리나로서도 꽤 실력이 있었는지 중국 무용계 최고 명문인 베이징 무도학원 출신입니다. 빅토리아 송, 장쯔이와 동문인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빅토리아와 동갑이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을 텐데 잦은 부상으로 졸업 후 직업무용수를 포기하고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4년 월영풍화로 데뷔한 이후 각종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으며 성장했는데 연기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드라마 부부경심으로 대박이 터지면서 스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다수의 작품에 참여하면서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 2013년 여름에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명예대사로 위촉되어 제주도에서 화보를 촬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는데 뚜렷한 이목구비가 대세인 중국 여배우들 가운데 얼굴 윤곽이 여리여리한 한국식 미녀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꽤 높은 편입니다. 2013년 11월에 보부경심에서 공연한 오기륜과의 열애설이 보도되었고 2016년에 발리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초호화 결혼식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중화권 스타들이 참석했었습니다. 2018년에 임신 사실이 알려졌으며 남편인 오기륜이 웨이보에 아빠가 되는 심정을 올리며 르시 씨의 임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2019년에 등남을 했습니다. 양리. 양리는 2009년에 발표된 80허우의 사소하단에도 포함되어 소개되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사소하단에 선정되어 5년이 지나도 톱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이네요. 니니. 니니는 중국의 배우, 모델, 가수로 1988년 중국 난징 출생인데 2011년에 영화 질링의 13소녀로 데뷔를 했습니다. 2016년에 28세 미성년에서 주연 량시아 역을 맡아 영화에 데뷔했으며 2017년 천성장가의 주인공 봉지미 역을 맡아 드라마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방영 전부터 청콩과의 조합으로 기대를 모았고 원작 소설이 인기가 많아 화제가 되었었는데 첫 남장 여자 연기지만 훌륭하게 잘 소화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2019년 구찌에서 알웨어 앰버서더로 니니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폼페대 연인으로 승격되어 구찌 디즈니 콜라보에도 모델로 참여하며 꾸준하게 활동 중입니다. 2020년 드라마 유군 세월에서 주초서 역을 맡아 중국 3대 시상식 중 하나인 대공난장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이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류시 씨와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코스모 글램 나이트 행사에서 송치엔, 강원, 마사순 등과 함께 올해의 인물 상을 받았으며 2016년 정백영과 공개 연애를 했지만 2018년에 결별을 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90 허우의 사소하단 정상 1991년에 태어난 중국의 배우로 2009년 드라마 일기래간 유성우에서 위신역으로 출연해 많은 인기를 얻었고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톱스타로 성장했지만 바쁜 인성이 큰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국가기관에 의해 출연 금지 조치가 내려져 배우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는데 워낙 논란이 거세어 중국의 연예계 정풍운동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업가인 아버지와 사무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모두 연예인을 꿈꿨지만 기회가 없었던 바 딸인 정상이 데뷔하도록 어릴 때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능한 모든 오디션에 데리고 다녔으며 노래, 춤, 악기, 그림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시켰는데 4살 때부터 무용을 배웠고 6살 때는 피아노, 플루트, 영어, 수영 등을 배웠답니다. 16살 때 중국의 3대 예술대학 중 하나인 북경전형학원, 중앙희극학원, 상해희극학원에 모두 합격했고 북경전형학원에 입학했는데 10여 군, 경첨, 로삼, 서소삭, 감청자 등이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2015년에는 거짓 눈물로 전 남자친구의 새 애인인 구라나자에 대한 악플 테러를 일으키도록 했고 생일 맞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전 남자친구인 장엉의 폭로로 두 사람이 사실 결혼한 사이며 불법인 대리모 이용과 작태 및 김양 강요의 이혼 소송까지 있었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미국으로 가서 대리모를 고용해 출산했다는데 정상 측은 중국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였답니다. 무튼 2021년 1월에 중국의 방통위인 광전 총국이 모든 매체에서 정상의 노출과 출연을 금지시켰고 2021년 5월에는 탈세 혐의로 조사까지 받아 선배 판빙빙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우동이 저우동이는 겨울비라는 뜻의 이름인데 1992년 중국 허베이성 스자 장시에서 평범한 직장인인 두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체조를 해서 12세에 스자장시 체조팀으로 발탁되기도 했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새 아버지랑 재혼을 해서 반항심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데뷔 때부터 중국 전역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이유는 거장인 장혜모 감독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녀를 캐스팅하며 중국의 차세대 미인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순식간에 중국 영화계 최고의 스타로 연기 인생을 시작하는데 장혜모 감독의 산사나무 아래로 데뷔한 이후 중국 최고 영화학교인 베이징 전형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후 경성지로 궁 등의 영화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았는데 그녀가 스타덤에 오른 것은 외모뿐이 아니라 출중한 연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우동리는 2016년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데 출연한 마시춘과 함께 대만의 영화제인 금마장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2019년에 소년 시절의 너로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20대 스크린퀸임을 증명했는데 제39회 홍콩 금상장 여우주연상과 제35회 백화장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관샤오통 관샤오통은 1997년 중국 베이징시에서 출생한 배우, 가수인데 소수민족인 만주족 출신으로 2001년에 아역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인 관시혜정은 베이징의 금서대가였으며 아버지 관샤오정은 배우로 예술가 가정이었는데 이런 가정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어릴 적부터 예술을 배우며 자랐다고 합니다. 춤과 피아노를 즐겨 했으며 4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2016년 베이징 전형학원 연기학원 연기 전공학부에 합격을 합니다. 2001년 첫 드라마 연애친부에 출연하며 연기 생활을 시작했는데
2005년 판타지 액션 영화 무극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2009년에는 영화 트레저 헌터에 출연했습니다. 2014년 트렌디 멜로드라마 빌보기주로 국극 성전에서 신인 인기 여배우상을 받았으며 그해 12월에는 솔로 앨범 18을 발매한 해에 2016년은 현대 로맨스물 호선생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 중국판 런닝맨과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엑소 출신 루안과 연애 중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2019년에 루안의 팬이 보석가게에 난입해 관샤오통의 등신대를 부수는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판 김태희와 B라고 불릴 정도로 곧 결혼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최근 둘이 결별했다는 소식도 있고 관샤오통이 탈세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쯔. 양쯔는 1992년 태어난 중국의 배우, 가수, 모델로 1997년 아역배우로 영화 춘천적광상을 통해 데뷔를 했는데 아역배우 출신으로는 가장 성공한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에는 드라마 가요아녀라는 시트콤을 통해 연기력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얻었고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활동을 한 데다 단역도 마다하지 않고 출연하면서 내공을 다져 연기 실력으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연기력과 외모에 덧붙여 작품을 보는 선구안도 좋아서 최근 출연 작품들이 모두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털털하고 웃음이 많은 성격으로 인간관계도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양쯔와 함께 작품을 한 또래들과 친한 사이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중국 연예인 순위에서 2021년에 8위를 기록했는데 2017년에 73위에서 2019년에는 24위, 2020년에는 13위로 계속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발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단발병을 불러일으키는 연예인인데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자선활동을 많이 해서 바이두백과의 사회적 활동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2020년에 직접 제작에 참여한 웨딩어버가 아이유의 미니 5집 앨범 블루밍 티저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소품까지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95호의 사소하단 관샤오통. 관샤오통은 2016년에 발표된 90허우의 사소하단에도 포함되어 소개되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장쯔펑. 장쯔펑은 2001년 중국 허난성 썸머샤시에서 태어난 배우인데 중국 영화계를 이끌 차세대 배우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장쯔펑은 4살 때 슈퍼 베이비 대회에 참가했는데 관심있게 본 한 심사위원이 대회가 끝난 후 장쯔펑의 엄마를 찾아가 아이를 베이징에서 키워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의 한마디로 장쯔펑은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겨 광고 촬영을 시작하게 되고 광고를 찍으며 아역 활동을 이어가다 2010년 탕산 대지진을 담은 영화 대지진으로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영화는 그해 중국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에 대성공했고 장쯔펑은 최연소 백화점 신인상을 수상하며 연기 천재의 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후 영화궁 동탁정리에서 주동우의 아역을 맡는 등 다양한 아역 활동을 하다가 2015년 탐정당인 차이나타운 살인사건에서 신스틸러로 다시 큰 주목을 받습니다. 2018년 이와이 슌지의 영화인 라스트 레터로 금마장 여우조연상 후보로 주연을 맡은 영화 우리 오빠 좀 데려가가 대히트를 치면서 아역 배우의 틀을 뛰어넘게 됩니다. 단발 머리에 꾸미지 않은 내추럴함이 매력 포인트인데 중국에서는 장쯔펑의 이런 모습이 소년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서 소년감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중 한 명이랍니다. 영화의 명문 베이징 전형학원을 졸업했는데 전체 3등으로 입학을 했다고 하며 웨이보에 주로 화장을 하지 않은 라이브 포토를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비밀 방객을 서울에서 촬영해서 당시 서울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아이언맨의 열렬한 팬은 아니지만 아이언맨 피규어를 7개 보유한 피규어 수집광이라고 합니다. 주로 원치,
자오진마이와 함께 미래가 밝은 차세대 배우로 꼽히는데 특히 원치도 어린 나이에 영화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줘 둘을 한 작품에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원치. 원치는 문기 또는 진문기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대만의 배우로 2003년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4살에 중국 수저우시로 이사를 했고 현재까지도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2011년 중국 어린이 모델 대회에서 수저우시 최우수 촬영상 수저우시 우승을 차지했는데 미스터리 드라마 숙녀지가로 연예계에 입문했고 같은 해 어린이 무비 롤러코스터에 출연했습니다. 2016년에는 청춘 범죄 영화 블러드 오브 유스에 출연했고 2017년 9월에는 범죄 미스터리 영화 더 크리미널 마인드 00의 적에서 위아우 약한 역을 맡았습니다. 2017년 14살의 나이에 제54회 금마장에서 간현아로 여우주연상, 당진역을 맡았던 대담하거나 타락하거나 아름다운으로 여우조연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에 동시 노미네이트되는 쾌거를 이룬 것인데 금마장, 역사상 최연소 여우주연상 후보자로 2022년 현재까지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제6회 중국 영화 10대 영화 표창식에 초청되어 올해의 신인 배우상을 수상했으며 12월에는 무술 드라마 소환이에 공동 주연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편 영화 토조대 해제 사계에 출연했고 7월에는 청춘 영화 29억에 출연했습니다. 장쯔펑, 자오진마이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2000년대생 배우로 꼽히는데 2018년 제6회 중국 필름 페스티벌에서 베스트 뉴 퍼포머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작으로 간현화, 혈관음, 청개능력, 심리재지성시 지광, 숙녀지가, 설야왕 등이 있으며 신조협력, 2019에서 곽양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올 정도의 미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페이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 한국에서는 알려진 작품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인지도가 거의 없는 배우입니다. 오우양나나. 오우양나나는 대만의 첼로 연주자이자 배우로 아버지는 중국 국민당 소속 타이베이시 시의원이었던 어우양룽, 어머니는 배우 푸지안입니다. 2000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태어났는데 대만의 국민 여동생으로 대만 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13세에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악원에 조기 입학을 했습니다. 2017년 성룡이 제작한 영화 블리딩 스틸에 조연으로 출연했으며 2018년 보스턴의 버클리 음악대학에 편입하여 버클리 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20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중화권 유명인사들 100명 중 73위에 올랐는데 버클리 음악대학의 마이크 블록 교수 및 피아니스트 랑랑과 공연 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경절 축하 공연에 직접 참석해 축하 노래를 부르고 대만의 쌍십절에는 출연을 거부하여 대만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시의원 아버지의 소속 정당이 친중 정당이라는 인식이 강한 중국 국민당이라 더 비난을 받았는데 심지어 6.25 전쟁을 항미용조라 칭하면서 기념시 낭송까지 했습니다. 유학 중에 누군가 출생을 물어보면 중국이라고 답한다고 해서 중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자신의 뿌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본적이 장시성 지안이라는 글을 웨이보에 올려 논란이 되었고 신장 목화 제재에 대해 중국을 지지해 신장 목화 사용 중단을 선언한 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에 100억 원씩을 번다고 뉴스에 소개된 바 있는데 현재 추정 재산은 미화 약 7천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910억 원에 달합니다. 2022년에 발표된 95호의 사소하단 류하오춘 2000년 지린성 퉁화시에서 태어난 중국의 배우로 신인 여배우 발굴에 뛰어난 장이머우 감독의 영화 원세컨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2016년 당시 3번의 오디션 끝에 주인공으로 낙점되고 무려 2년간의 준비 끝에 2018년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장이머우 감독은 삼국 무용자에 출연시키려 했지만 시나리오가 조정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데뷔한 그녀는 이양천세와 함께한 영화 송리일 타소옹화,
류호연과 함께한 영화 사회 등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앞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녀가 개인 공작실을 설립하면서 해당 문서 일부가 유출됐는데 신분증의 생년이 1998년으로 적혀 있어 논란이 생겼으며 그녀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98년생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위키백과엔 1998년생으로 기재되었고 가이드백과에는 2000년생으로 되어 있으나 1998년생으로 논란 중이라는 추가 문구가 있어 95년생에서 99년생 배우들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2021년 류하옥춘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무용학원에서 6세 아동이 하반신 마비가 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법원은 그녀의 부모에게 거액의 배상을 판결했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계속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2018년 강제 집행을 당하는데 이미 6년이란 시간이 흘러 피해 아동 가정 형편은 무너졌고 치료 골든타임까지 놓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류하옥춘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반응과 북경무도학원이란 무용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반응이 대립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폭력, 교육, 척추사고 등에 대한 그녀 엄마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그녀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뒷배경이 없다는 인터뷰까지 재발굴되어 여론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더구나 장애인 캠페인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 많은 공분을 샀는데 당시 각종 행사에서 나타나 차세대 비주얼로 상승세를 타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반전된 것입니다. 장쯔펑 장쯔펑은 2019년에 발표된 95호의 사소하단에도 포함되어 앞에 소개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2년의 3년 사이에 중복되는 사람은 장쯔펑 한 명뿐이네요. 리경씨 리경씨는 2000년 중국 베이징시에서 태어난 배우로 테레사 리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것을 좋아해 혼자 중국 배우들의 연기를 따라했다는데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연기 동아리에 들어가는 등 연기에 애정을 가져왔답니다. 리경씨의 아버지와 중국 영화배우이자 감독 시징레이가 아는 사이였는데 시징레이가 한번 보자고 하자 미국에서 귀국해 시징레이에게 연기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징레이에게 연기 수업을 받은 뒤 중국 드라마 동학양억세의 여자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중국 연예계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고 이후 동명소설 원작인 청춘연애에도 출연을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배우 장혁윤과 함께 중국 드라마 설중한도행에 출연해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혁윤과는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이상 난답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 액션 무협 고전극인데 그녀는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리경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2022년엔 중국 중앙텔레비전 제이특 역극장 초월에서 천미은 역, 후난 위성 텔레비전, 금흥복 파극장 20부록 2에서 로엔 역을 했으며 대표작으로 소환이 20부록 설중한도행이 있습니다. 데뷔 당시 17세였던 리경씨는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스타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외모에 첫사랑이 가득해 어릴 적 시징레이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학년 동급생 촬영 당시 17세에 불과했지만 연기력이 남달랐는데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평을 받았으며 원래니 환제저리에서는 캠퍼스의 느낌을 잘 해석했다고 평가됩니다. 시징레이는 그녀가 자연스러운 외모와 깨끗하고 순수한 기질을 갖고 있으며 성격은 비교적 쾌활하다고 하는데 소환이에서는 단발머리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오진마이 조금맥이라는 한자의 이름이 한국에 더 알려진 자오진마이는 2002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태어난 배우입니다. 8살의 나이부터 연기를 시작한 아역배우 출신인데 오빠 나 좀 데려가, 유랑지구 등의 흥행 작품에 출연했지만 배우로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드라마 계단이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면서 그녀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장쯔펑, 원치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2000년대생 배우로 손꼽힙니다. 자오진마이를 평가하는 이들의 공통된 반응은
도화지 같은 배우라는 것으로 어떤 역을 맡겨도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역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알려지게 된 건 나이관린이 주연한 드라마 초연락원 소사를 통해서인데 초반에는 놀랄 정도의 외모로 등장하지만 중반부터 변신을 시작해 후반부에는 완전 황골탈퇴를 합니다. 2022년 금은여신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랑콤 모델에 선정되었는데 중앙희극학원 연기과에 전국 1등으로 입학을 했다고 하며 현재 중앙드라마 아카데미 연극 영화 및 텔레비전 공연 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취미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2019년 상하이 마라톤의 10km 코스에 처음으로 공식 도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달리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때는 마음대로 미친 듯이 달릴 수 있고 몸과 대화하고 육체적 에너지와 호흡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과 함께 달리는 분위기도 좋아하는데 달리는 것 자체에 더 순수하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중국 최고 미녀 여배우 판타스틱4 세 번째로 95화호를 소개했는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019년에 CCTV에서 새로 선정한 신세대 사소화단과 중국 10대 미인에 속하지만 사소화단에는 선정되지 못한 판빙빙을 비롯한 5명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CCTV에서 새로 선정한 신세대 사소화단 원치는 2019년 사소화단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쯔펑은 2019년에 발표된 95호의 사소화단과 2022년 사소화단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쉐잉은 1997년생으로 저장성 이웃시에서 태어난 중국 본토 출신 여배우로 중앙연극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03년 드라마 281 레터즈로 데뷔했고 2009년에는 궁중 사극 미인심계에 출연했으며 2011년 로맨틱 사극 산하련에서 동학비 역할을 맡아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2014년에는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93이 제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특별 언급을 받았고 베이징 대학생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 더 로맨스 오브 더 콘도르 히어로즈에서 소동사 거샹 역을 맡았고 2014년 사극 여사부 반숙, 2015년에는 청춘 드라마 선풍소녀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6년에는 훈한 이성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리얼리티쇼 맘러브즈 유에 고정 출연했고 10월 청춘 학원 드라마 인불표현왕 소년에 주연을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전설적인 드라마인 백발왕비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2020년 청소년 TV 시리즈 열혈소년, 연사배소녀, 위상조효중국에 출연했습니다. 장시잉은 2016년에 북경전영화관과 중앙연극학원에 지원하여 중앙연극학원 후보 중 공연 부문 115.2점으로 중앙연극학원의 연극, 영화, 텔레비전 공연 학부 과정에 1위로 합격을 했습니다. 6살부터 연기를 시작해 연기 경력이 15년이 넘는 아역배우 출신인데 5살 연상의 친자매 장시미의 촬영장에 갔다가 2013년에 얼떨결에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시미도 연기를 했지만 연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 연기를 그만두고 장쉐잉의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엑소의 레이와 열애설이 남바있으며 팬클럽 이름은 장쉐잉의 잉을 따서 영화의 즉 반딧불이입니다. 관샤오통은 2016년 90화호 사소화단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CCTV 신세대 사소화단은 장쉐잉만 새로운 얼굴로 등장을 한 셈입니다. 아이폭스닷컴 선정 중국 10대 미인. 한편 아이폭스닷컴에서 중국 10대 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장쯔이, 쉬징메이, 장우기, 자우웨이, 저우신, 장징추, 한빙빙, 고원원, 린즈링, 유혁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중국 10대 미인에 속하지만 사소화단에는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장우기, 장징추, 판빙빙, 고원원, 린즈링의 5명으로 이 5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위. 루이페이. 중국 10대 미인 10위에는 루이페이가 선정되었는데 유혁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그녀는 80화호 사소화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위. 린즈링. 한국의 임지령이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린즈링은 타이완 타이페이시에서 태어난 모델 겸 배우로 1974년 11월 29일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1990년부터 캐나다에 유학해 어학학교 공립고교를 거쳐 사립여자고교인 비숍 스트론 스쿨을 졸업했고 토론토 대학교에서 미술사와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1997년 타이완으로 귀국해 포방예술기금회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 모델 일을 시작했고 타이페이에 있는 화강예술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2002년 홍콩의 한 텔레비전 광고에 모델로 출연한 것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관심이 높아졌는데 저명한 텔레비전 프로듀서인 거웅푸가 상하이 동방TV의 패션 프로그램 진행을 맡깁니다. 2004년에는 타이완에서 건물 크기의 대형 포스터, 5개 광고판, 텔레비전 등을 통해 수많은 광고에 출연해 단시간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유명 모델이 되었습니다. 평론가들이 린즈링 현상이라 부르는 슈퍼모델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린즈링 현상은 홍콩과 중국에서 광고 모델을 하던 2004년과 일본 광고에 출연한 200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008년 개봉한 오우삼 감독의 적벽대전에서 소교 역할을 맡아 영화계에 데뷔했으며 2009년에는 주걸류나 같이 트레저 헌터에 출연했습니다. 2005년 중국 다롄에서 P&G의 생활용품 광고를 촬영하던 중 낙마에어 발발부에 밟혔는데 6개 늑골이 골절되어 있었고 왼쪽 폐가 천공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흉강에 피가 차 있는 중상을 입은 린즈링은 4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2005년 11월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8위. 가오위엔니엔. 한국의 고원원으로 더 알려진 가오위엔니엔은 중국의 배우로 1996년에 CF 모델이 됐으며 97년에 첫 작품인 스파이시 러브스프를 거쳐 2000년 북경 자전거라는 영화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02년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친구인 자징원과 함께 히트 TV 드라마인 을천도룡기에 출연하면서 연기로 뜨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배우 생활이 아르바이트 정도라고 생각했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는데 이 작품에서 그녀는 CF 모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유의 청순한 외모로 지금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주지악으로 기억됩니다. 2005년에 청홍이란 칸 영화제 수상작에 주연을 하면서 해외 영화제에서도 모습을 드러내 더 유명해졌고 2008년에는 난징이란 화제작에서 주연을 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을 다룬 영화라 아직도 극우 세력이 날뛰는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개봉되지 못했는데 2011년에 도쿄의 어느 영화제에서 상영된 적이 있었지만 삼엄한 경비 속에서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쪽으로는 자징원과 연이 깊어 두 사람 모두 라이 수이친 감독과 무려 4편의 작품을 연달아 찍었는데 연기 호흡도 매우 잘 맞고 캐릭터 연기를 서로 보완해 좋은 연출을 뽑아냈습니다. 심지어 중국 현지에서는 두 사람이 외모도 상당히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자징원이 발랄하고 악동 같은 여자 연기에 능하다면 가오위엔니엔은 순수하고 청순한 여인 연기에 능합니다. 그녀가 본격 연기자로 정착할 무렵 이미 베테랑이던 자징원이 연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며 2012년에는 슈퍼주니어와 함께 CF를 찍기도 했습니다. 2015년 한국 대종상 시상식에서 스농레이와 함께 해외 부문 남녀주연상을 수상했지만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중화권 연예인에 속하는데 정우성과 함께 호우 시절에 출연해 이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김태희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늘씬한 키에 청순한 외모를 자랑하는 중화권 대표 미녀로 통하고 있는데 김태희도 그녀의 팬을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7위. 판빙빙. 7위에 오른 판빙빙은 중국의 배우, 가수, 모델이자 사업가인데 1998년 황제의 딸에서 금세 역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이 작품이 데뷔작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6년에 방영한 드라마 여강인으로 데뷔했으며 2003년 평종여병록 울르 역을 맡았습니다. 2004년 영화 핸드폰의 주연을 맡으며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그해 백화장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주연급으로 발돋움하여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 영화 마이웨이의 시라이 역으로 특별 출연하기도 했는데 영화의 제작 자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에
바로 출자를 했다는 미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1년 제24회 도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았고 2013년 아이언맨 3의 결말 부분에 약 3분가량 출연했는데 중국 시장 공략용이라 중국 상영 버전에서만 출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블링크 역으로 출연했지만 분량은 5분 안쪽으로 대사도 한마디뿐이었고 2015년 무미랑 전기에서 측천무우 역을 맡아 열연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한국에서 곧 방영될 드라마 인사이더의 촬영 및 개인 스케줄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극비리의 촬영이 진행되어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스케줄을 몰랐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에 머문다는 증거를 찾아내기도 했고 당분간 계속 한국에 머무를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포브스 중국 유명인 순위에서 2012년 3위로 처음 입성하더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독차지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 3대 미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팬 중에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비중 없는 조연도 많이 맡았고 늦게 톱스타가 된 셈입니다. 인기에 걸맞게 버는 돈도 어마어마했어 2014년 6월에서 2015년 6월 수입이 약 2,100만 달러로 세계 여배우 중 4위에 랭크되었는데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든 인물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인기 척도 중 하나인 5대 잡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여배우 중 하나로 중화권 연예인의 인지도가 비교적 적은 일본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몇 안 되는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6위. 장징추. 장징추는 중국의 배우로 유난시 포젠성의 시골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2의 장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북경신동양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했고 중앙드라마 아카데미에서 연출을 전공했는데 구창웨이 감독의 데뷔작 피콕으로 2000년에 영화에 데뷔했습니다. 고점미와 섹시미를 동시에 갖춘 마스트와 폭넓은 연기력으로 차세대 히로인의 자리에 등극했는데 2010년 한국타이어의 중국 모델로 발탁돼 국내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영화 7검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영웅, 진시황, 적벽대전 등의 조연으로 출연하며 착실하게 연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구창웨이 감독의 공작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며 데뷔 초부터 촉망받는 배우로 주목받아온 실력파입니다. 작품마다 진중한 연기로 관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그녀는 펑샤오관 감독의 대지진에서도 엄마에게 버려진 상처를 안고 사는 팡덩으로 성숙된 연기를 선보여 관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2005년 영화 샹그릴라, 화야오 신부로 중국 영화 매체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반항적이고 배짱이 강한 주인공 역을 해서 온화하고 조용한 기존 이미지를 벗고 베이징 대학생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타임지 아시아의 스타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는데 이름이 알려지게 된 작품은 미션 임퍼서블 로그네이션과 러시아 업3, 문2, 치 지안 등입니다. 그녀는 소셜 플랫폼을 통해 채식주의를 촉구했는데 네티즌의 반응은 놀라움을 넘어 살벌했는데 채식주의자는 돈 많은 특정인에게 해당되며 대중들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욕설만 1만 개가 달렸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의 발언 중에 단기간 채식을 한다고 급격하게 신체적 변화가 된다는 것이 모순으로 과장된 채식주의를 주입시키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5위. 저우신. 5위에 오른 저우신은 2002년에 발표된 70허우에 선정되어 소개된 바 있습니다. 4위. 자우웨이. 4위인 자우웨이도 2002년에 발표된 70허우에 선정되어 소개된 바 있습니다. 3위. 장우기. 장우기는 1986년 8월 8일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에서 태어난 배우로 2008년 영화 장강 7호로 데뷔를 했습니다. 2016년 미인어엘 란사장 역으로 2017년 항마전 황금용의 부활의 청청 역으로 용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캐슬 춘금 역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중국판 송혜교로 한국의 이름을 알린 배우로 송혜교와 닮은 꼴 미모가 재조명되고 있기도 한데 과거 성형을 가낸 송혜교 닮은 꼴 배우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2016년 중국 한 예능 프로그램에 송중기와 동반 출연한 바 있으며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해 눈길을 끈 바도 있습니다. 2011년 영화 바이로 위한 촬영 당시 만난 21살 연상의 감독 왕전환과 결혼해 중국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지만 왕전환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를 당한 후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상하이 자산가 원파원과 만난 지 70일 만에 결혼해 화제를 모은 바 있지만 불화 끝에 2018년에 과도로 남편을 찌르는 난동을 부리고 결국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2020년 중국판 하트 시그널인 신동 더 시나우의 패널로 출연했으며 본토 출신이라 주성치와 영화 촬영할 때 주성치가 표준 중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발코니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2022년 자신의 웨이보에 중국 남자들은 겁쟁이라 군대에 보내야 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10만 개가 넘는 악플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위, 시징레이. 2위 시징레이도 2002년에 발표된 70%에 선정되어 소개된 바 있습니다. 1위, 장쯔이. 1위는 장쯔이가 차지했는데 그여도 2002년에 발표된 70%에 선정되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결국 3위 장우기를 제외하면 톱 랭크는 모두 70%들이 차지했네요.